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복지 채널 김국장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개정의 가장 큰 두 축은 기준연금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저소득 수급자 30만원, 일반 수급자 25만 4,760원에서 저소득 일반 구분 없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분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증액된 분들이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여러분의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 2021년에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 얼마여야 할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가구의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일까요? 2021년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수급자, 소위 말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평가액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고요. 다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고요. 부채는 별도로 차감해 줍니다. 그럼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득평가액이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로소득은 98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98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2만 원의 30%인 6천 원을 추가 공제하면 14,000원이 됩니다. 결국 월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소득평가액은 14,000원에 불과하겠죠. 만약 근로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98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152만 원의 30%인 45만 6천 원을 추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106만 4천 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만약 남편의 월급이 250만 원, 부인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부부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350만 원이 되겠죠. 남편과 부인의 월급에 각각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07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단지 총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살펴봤듯이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기타 사업소득이 있고요. 재산소득은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 등이 있고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입니다. 참고로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 이전 소득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는 일종의 간주소득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 20억 원이면 130만 원이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주택연금 등은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다라 함은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이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월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누고요. 여기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일반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땐 일반 재산의 합계액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소의 주거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재산인 주택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사례입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 있는 A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이었지만 시가표준액은 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3억 8,600만 원에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공제 8,500만 원을 차감하면 3억 1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은 100만 3천 원입니다. 금융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이나 각종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금을 예금에 대해서는 3개월 평균 잔액을, 정기예금이나 적금, 부금 등과 같은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시 직전의 잔액을, 연금 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시 직전, 해약을 전제로 한 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에도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일상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선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죠. 부채에는 통상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금,
개인 간의 부채 중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채도 차감해 줍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의 경우 시가 6억 원짜리의 주택을 3억 원의 전세를 주었더라도 시가 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까지 부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국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유된 차량,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6년생으로 만 65세가 되는 김철수 씨와 59년생으로 만 62세인 김영희 씨 부부의 소득 및 재산 현황입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월급 200만 원에 국민연금 70만 원이 있고요. 부인 김영희 씨는 월급 120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월 소득 합계액은 390만 원이겠죠.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수도권 중소도시의 시가 6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2억 7,500만 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2000cc 이하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은행 부채 역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만 65세인 김철수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 부부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씨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의 월급 200만 원에서 98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면 71만 4천 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인의 월급 120만 원에서 98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면 15만 4천 원이 되겠죠. 여기에 기타 소득인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결국 김 씨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156만 8천 원입니다. 김 씨 부부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얼마일까요? 일반 재산인 주택의 시가 표준액 2억 7,500만 원에 자동차 1,000만 원을 더한 후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8,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2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예적금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금융재산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결국 일반 재산 2억 원에 금융재산 8천만 원을 더한 후 부채인 주택담보대출금 5천만 원을 차감하면 재산은 2억 3천만 원이 되겠죠. 2억 3천만 원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76만 7천 원입니다. 따라서 김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56만 8천 원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76만 7천 원을 더한 233만 5천 원이 되겠죠. 결국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270만 4천 원 이하이므로 65세가 된 김철수 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중복 공제됩니다. 둘째, 일반 재산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 표준액, 즉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셋째, 일반 재산에는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감안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넷째, 금융재산에도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 역시 차감해 줍니다. 여섯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곱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수십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들은 올해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다시 한번 재신청하시고요. 올해 신규 대상인 1956년생들은 일단 신청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셨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이 분명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일단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절대 번거롭다 생각지 마시고 꼭 신청하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은 얼마여야 할까요? 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